자, 제가 아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회계 처리 필요하다라고 했죠. 걔랑도 연결되고 아예 얘는 일반 전표 입력에서까지 내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서 하세요 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빡집중 권장 그렇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과 일반 전표 입력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자, 보시죠. 자, 열심히 할게요. 자, 열심히 외우시길. 자, 여기에서 주인공은 B라고 생각해 주세요. B. B 입장에서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가 제일 중요하긴 해요. 여기가. 자, 보시죠. 자, B가 A한테 110원 줬잖아요. 물론 이 110원은 100원, 물건값 100원과 10원은 매입세액이었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B의 구매 시점인데 그 B가 구매한 건 원재료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원재료. 그럼 일단 B 입장에서는 4월 7일 날 A한테 돈은 얼마 줬을까요? 돈은. 그죠? 110원 줬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대변에 현금은 110원 나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원재료를 샀어요. 그럼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이 B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B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B면 나는 원재료를 분명히 110원 주고 샀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7월 25일 날 나라에서 낼 세금에서 빼줄 거란 말이에요. 원래 자 들어보시면 원래는 FM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7월 25일 날 50원 내고 10원을 돌려받는 게 맞아요. 그게 FM이에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계산 논리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세무사 웃기긴 하잖아. 야, 50원 냈다가 저희가 10원 돌려드릴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40원 내세요라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 계산으로 따지면 50원 냈다가 10원 돌려받는 게 맞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7월 25일 날 그냥 40원 내고 끝나요. 원래는. 아셨죠? 그랬을 때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중에 낼 세금에서 10원은 빼주죠. 그럼 난 분명히 원재료 사기 위해서 돈은 110원 냈잖아요. 맞죠? 110원 냈는데 나중에 낼 세금에서 10원 빼주죠. 그럼 나 이 원재료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들 전 110원 주고 산 거 맞아요. 왜냐하면 세금 상관없어요. 전 110원 주고 샀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라에서 원재료 110원 주고 사셨지만 부가가치세 10원은 돌려드릴게요. 엄밀히 돌려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돌려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나는 이 원재료 100원 주고 산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차변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분계 끊으실 때는 원재료 컴퓨터가 알아서 100원 잡아줘요. 나중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컴퓨터가 분계를 좀 몇 개 해줍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110원이 아니라 얘는 100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0원의 계정 과목을 알아야 되겠죠. 계정 과목이요. 그럼 이 10원은 4월 7일 날 내가 부담했지만 7월 25일 날 뺄 수 있죠.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까주니까 요거는 선납세금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우리 선납세금이 성격이 자산이잖아요. 왜 자산이에요? 먼저 낸 세금만큼 나중에 낼 세금이 줄어요. 맞죠? 그럼 내가 A한테 10원 부담했지만 나중에 7월 25일 어차피 뺄 거잖아요. 그럼 이 10원의 성격은 뭐냐면 자산이에요, 자산. 나중에 낼 세금에서 빼주는 권리가 있잖아요. 자산이에요. 자, 이제 계정 과목 나와요, 암기. 그럼 이 10원을 우리가 매입세 공제해준다라고 했었죠? 매입세액을 빼준다. 그래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여기만 외우시면 돼요. 매입세액을 공제할 때 쓰이는 계정 과목을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불러요. 자산이 암기해 주시는 거예요. 요거 낸다니까요, 처음에. 일반 전표 입력에서. 암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실게요. 이제는 B 입장에서 5월 7일 날 C한테 판 거예요. 5월 7일.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B라고 하면 B 입장에서는 C한테 돈은 얼마 받았을까요? 돈. 그렇죠. 550원 받았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은 550원이 잡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C한테 판 물건이 제품이라고 가정? 그러면 이 550원이 전부 다 나의 매출이에요? 그러면 500원은 내가 먹는 거 맞으니까 나의 매출 맞죠? 근데 50원은 내가 먹어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7월 25일까지 50원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채야, 부채. 그래서 50원은 부채지 수익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끊기냐면 대변의 제품 매출은 500원만 잡힙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대변으로 제품을 깔 수가 없는 게 얼마짜리 제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500원에 판 것만 알 수 있으니까 제품을 대변으로 까시면 안 돼요. 기억나시죠? 만약에 300원짜리 제품을 500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제품은 장부상에 300원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니까 시험에서 얼마짜리 제품을 팔았는지는 안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제품 매출 500원 적히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표정 가끔씩 안 좋아지죠. 그거가 참 머리 아파요, 여러분.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50원의 성격은 부채라면서요. 자, 외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B 입장에서 이 50원을 매출세액이라고 하는데, 매출세액. 매출하면서 내가 상대방한테 뜯은 부가가치세, 요거 매출세액이라고 한다겠죠? 이 매출세액을 부채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불러요. 요거 예수금 성격의 예수금.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좀 이따 매주실 거예요. 계정 과목에. 자, 그럼 B 입장에서는 제3자인 C가 내야 될 50원을 미리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7월 25일 날 내야 될 걸. 맞죠? 그래서 예수금 성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금은 원천징수 할 때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원천징수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가세를 앞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성격은 예수금하고 똑같은데 계정 과목이 원천징수는 아니니까. 알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표현해요. 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랬다가 이제 우리 시험에는 얘를 내요. 요거 3번. 요 3번을 냅니다. 주로 3번 또는 4번. 뭐냐면 우리가 종료일이 6월 30일이다 라고 했죠. 맞죠, 여러분들? 6월 30일. 그럼 6월 30일 날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금을 정리한다라고 해요. 정리. 마치 우리가 그 12월 31일에 선납세금 정리했잖아요. 먼저 낸 세금.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보실게요.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 대변이었으니까 정리는 어디로 해요? 그렇죠. 차변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금을 정리하려면 대변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40원을 내는 건 7월 25일이지 6월 30일 날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6월 30일 입장에서는 세무서에 25일 뒤에 40원을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맞죠? 그 의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해요. 좀 봤던 계정 과목이죠? 우리가 세금을 부채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 세금이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물론 오래전에 했어요. 옛날 예죠. 한 2주일 전에. 이렇게. 예. 자, 그랬다가 이제 7월 25일 날 이 40원 갖다 내겠죠. 실제로 40원 갖다 내는 거예요. 40원 갖다 낼 때 질문. 이거 차변에 뭐 적어요? 그렇죠. 미지급 세금을 낸 거니까 미지급 세금을 까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줘요. 회사가. 그럼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세금과 공과를 미지급 세금으로 바꾸셔야 돼요. 오류 수정 문제에서. 그것도 잘 냅니다요. 알죠? 이렇게 하고 현금 냈다라고 대변에 현금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얘예요. 종료일 날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금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럴 수도 있겠죠. 금액이 다를 수도 있죠. 금액이 자 해보시면.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럴 수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해보실게요, 여기. 자, 녹색으로 좀 할게요. 보시면, 왜냐면 시험에 거꾸로도 내거든요. 뭘 거꾸로 내냐면, 얘가
내는 건 10원인데 돌려받을 게 50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맞죠? 거꾸로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B 입장에서는 나중에 나라로부터 40원을 내는 거예요? 돌려받는 거예요? 이땐 돌려받아요. 10원인데 돌려받고 50원이니까 나라에서는 그냥 40원 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에 부가세 예수금은 10원이고 부가세 대금금 50원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맞죠? 그럼 여기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은 10원 까는 거고 여기 있는 부가세 대금금은 아이고 50원 정리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빵꾸가 어디에 나요? 그렇죠. 이번에는 빵꾸가 차변에 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도 돼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이때는 내가 나라로부터 돌려받을 채권이 있는 거죠. 맞죠? 그럼 뭐 잡을까요, 계정 과목? 그렇죠. 미수금 잡아야 돼, 미수금. 외상매출금 아니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돌려받는 게 외상매출금이면 세무조사 나옵니다. 저는 환급 받는 게 주된 영업 활동입니다. 세무서장님 이렇게. 사기꾼이구나 이거. 환급 받는 게 여러분 주된 영업 활동이 회사 어디 있어요? 사기꾼이지. 보험 사기꾼일 때 환급 받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지만. 그래서 돌려받을 게 크면 미수금 잡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랬다가 7월 25일 날 돌려받으면 이때는 미수금 까야 되겠죠? 미수금 까고 차변에 현금 같은 게 오면 되겠죠? 알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자, 들어보실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납부세액이 나오냐, 돌려받을 세금이 나오냐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말할 때. 자, 그러면 문제 좀 풀어볼게요. 실기.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여기 있다. 376페이지. 376. 자, 교재 376페이지. 네, 문제 5번에 2번. 376페이지 문제 5번에 2번인데요. 여러분 이것 좀 설명드릴게요. 문제 5번에 2번. 여러분 두 번째 줄에 혹시 2기 확정신고 보이세요? 2기 확정신고? 이거 좀 이따가 3교시 때 할 거예요. 3교시 때 할 건데 2기 확정신고가 뭐냐면 10월 달부터 12월 달이 몇 분기죠? 10월 달부터 12월 달. 4분기죠. 우리 아까 항상 그 분기의 마지막 종료일 있죠? 마지막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면서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에 대한 세금은 언제 내거나 돌려받을까요? 다음 연도 1월 25일. 알죠? 그럼 당연히 지금 종료일은 12월 31일이잖아요. 우리 문제 5번 유형이 결산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12월 30일로 처리하는 거. 자, 회사는 어디로 가주시냐면, 회사는 1005번. 회사는 1005번 금천완구. 가주시고요. 문제 5번에 2번 한번 해보실게요. 문제 5번에 2번.
원장님 뭐 고양이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할 거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보실까요? 나중에 날짜까지 다 배우시면 무슨 말인지 되실 거예요. 보시면 일단 오늘 외워주시는 거예요. 밑줄도 좀 이따 곧 칠게요. 수업 끝나기 전에. 자, 여기 여러분들 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12월 31일이 막날입니다. 막날. 예. 자, 마지막 날에 항상 우리 부가가치세 대급금 예하고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상계합니다. 무조건. 아까 정리하는 게 상계거든. 반대편으로 까는 게 상계였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얘는 매입세 공제였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매출세액이에요. 이것도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문제는 친절하게 줬어요. 줬지만 지금은 우리가 매출세액이 더 크죠. 그렇죠? 매출세액이 더 크니까 납부세액이 발생을 하는데 요 납부는 이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납부세액 발생 시 미지급 세금 계정을 사용한다라고도 친절하게 줬어요. 그렇죠? 지금은 납부세액 나오죠, 여러분들. 매출세액이 더 크니까. 네. 좀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되는 놈은 자산입니다. 나중에 내 세금을 돌려주는 효과니까. 알죠? 그래서 자산입니다. 자산. 그럼 자산이면 정리 어디로 해요? 차변태생이니까 정리는 대변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으로 부가세 대급금. 실제로는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부가세라고 해요. 여기서는 부가세 대급금. 금액이 38560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정리한 거예요. 차변에 있던 놈을요.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부가세 예수금 얘는 매출세액이고 세무서에 갖다 낼 의무니까 부채예요. 그럼 부채는 정리 어디로? 대변 태생이니까 정리는 차변으로 하는 거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얘가 금액이 얼마냐면 41780 빵빵빵. 그러니까 여러분 납부세 구조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알죠? 납부세. 그래서 지금은 매출세액이 더 커요. 그러니까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1월 다음 년 우리 종료일로부터 25일 내 하니까 올해 연도발 입장에서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내야 될 부채가 세금이 있는 거예요. 부채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세금 요렇게 잡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어차피 나중에 실제 기출문제 또 있어요. 기출문제 풀어보실 때 또 있으니까. 지금 날짜가 아직 정립이 잘 안 되셔서 그러실 거예요. 자, 10분 쉬셨다가